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선선한 가을과 함께 분주해지는 사람들. 홍합. 1년에 26일 정도만 만날 수 있는 자연산 홍합. 귀한 가을 보물을 캐기 위해 맨몸으로 파도와 싸웁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지. 중심 잘 잡으면 물에 햇도 넘어가. 수십 년의 경력자도 자칫 방심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 매 순간 긴장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 이게. 이 파도에 한번 휩쓸려갖고만 머리 다쳐버리니까. 가을 보물을 위해 가파른 산에 몸을 맡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을 버섯을 찾아 나선 사람들. 오늘 한 1300꼬지인데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산행은 기본. 산행길 내내 위험천만한 상황이 끊이질 않습니다. 땅 색깔하고 비슷하잖아. 그래서 버섯 같은 거 만질 때 조심해야 돼요. 가을에 보물을 캐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목포에서 흑산도를 거쳐 배로 2시간 반을 가야 도착하는 섬 영산도. 영산도 마을 사람들은 매해 이맘때쯤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빠진답니다.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홍합. 이거 언치 익은 거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깨 아파서 감각에도 좋고. 이곳의 특산물인 자연산 홍합을 만나기 위해선 마을에서 배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앞바다로 나가야 한답니다. 홍합을 캐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이동수단. 이 배는 무슨 배예요? 빼빼. 떼배? 얘들은 갯바위를 못 붙이잖아요. 근데 저 배는 갯바위 완전히 붙여놓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떼배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일을 하죠. 갯바위 일을. 만반의 준비를 끝낸 후 올가을 첫 조업에 나섭니다. 쪄서 노져서 한자 여기가 온다고. 썰물이 와갖고 미물 타고 올라. 국내에서 자연산 홍합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 이제 홍합 밭으로 가지. 이럴 때는 홍합 없어. 홍합 밭이 또 따로 있어요? 홍합 많은 데가 따로 있어. 이럴 때는 없어. 주로 조간대에 있는 갯바위에 붙어 사는 자연산 홍합. 빨리 코끼리. 코끼리 바위? 잘 찍어갖고 가. 영산도 해안은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기암 절벽들은 이곳의 명물입니다. 덕분에 갯바위도 많아 각종 바다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인데요. 그중 홍합은 대부분이 바다 위로 나와 있는 조간대 상부 지역에서 생육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자연산 홍합인 참담치. 지중해 담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양과 맛이 뛰어나답니다. 엄청 많은데 좀 고갈됐어요. 1년에 우리가 24일, 26일밖에 채취 안 하는데도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3년 더 채취 안 할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드디어 홍합밭이 있는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작업하시게요? 그렇지 작업해야 돼. 여기 좀 있어요? 거북선도 많이 있고. 철마다 다양한 해산물들을 내어주는 바다. 실한 해산물들을 보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갯바위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떼배를 움직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노를 저어 이동해야 하는데요. 내가 내려서 쌀쌀 얼음 생각으로 가봐. 물이 오늘 아웃물이라 많이 안 써요, 물이. 다행히 오늘 날씨가 작업을 도와줄 모양입니다.
탔구나. 자세를 맞추고 고동 많이 있네. 많이 따세요. 네, 수고하세요. 팽이래. 조심히. 팽이라고. 혜민이 안전. 각자 자신이 원하는 갯바위에서 원하는 만큼 채취하는 홍합 캐기 작업. 이 섬 한 바퀴 묻혀갖고 여자들 다섯 여섯 댕기면서 이 섬 다 돌았어. 그때는 홍합이 어떻게 한나도 보태고 둘도 보태고 그렇게 해서 밥그릇을 한나에 1,500원. 그렇게 해서 서럽게 살았어. 드디어 정혜자 씨도 눈여겨보던 홍합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떼배를 갈고리로 고정한 뒤 본격적으로 홍합 캐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뭐 많이 있다. 여기 홍합이 어딨어요? 이거. 아, 그게 홍합이에요? 언뜻 봐서는 바위와 구별이 힘든 홍합. 자연산이니만큼 껍질에 각종 부산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알아. 몇 년을 그렇게 바뀌는데 보면 다 알아요? 이 홍합도 처음 걸 모르면 네. 한 못 내는 홍합 못 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가 딱 다 알아버릴게. 경력 40년이 넘은 숙련된 작업자인 만큼 바위와 홍합을 구별하는 정확도쯤이야 기본입니다. 이 정도 큰 놈 있어. 이런 놈은 괜찮아. 홍합의 양을 보존하기 위해 2년 이상 자란 홍합만을 채취하는데 이맘때 홍합은 살이 꽉 차 가장 맛이 좋을 때입니다. 인간 홍합이 미역도 그러고 무엇도 그러고 이 오염이 없어. 어디서 뭐 오염된 물이 오거나 이제 그런 거 없게 그러고 미역도 그러고 홍합도 그러고 맛있어. 더 맛있어. 맛있는 홍합을 수확할 수 있게 바다가 허락해준 시간은 고작 2시간 남짓. 왜 그쪽으로 또 가요? 홍합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급한 마음에 아슬아슬 갯바위 고개를 펼칩니다. 있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2다리뿐. 안전장비도 하나 없이 맨몸으로 갯바위를 다니며 홍합을 채취하는 건 수십 년 된 경력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인데요. 힘들어도 이것이 운동이야. 이것이 운동. 몸을 지탱하고 있는 2다리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능숙한 손으로 홍합을 땁니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갯바위에 딱 달라붙은 홍합을 따는 데엔 비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잘못이면 안 따져. 이것이 이렇게 엉겼어요. 가위가. 이거 봐봐. 이것을 뜰라면 잘못하면 이게 안 떨어져. 몇 번 뜰까요? 그렇게 이것을 뜰라면 요라겠어. 이렇게 힘 안 쓰면 못해요. 한 손엔 홍합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빗창을 쉼없이 움직입니다. 따낸 홍합은 떼배로 치기. 나는 이렇게 던지기를 많이 해. 그래서 이렇게 따갖고 배를 허리를 소금하면 이렇게 붓고 여기서 따서 이렇게 내주거든. 갯바위에서 배로 홍합을 다시 운반하는 번거로움을 더하는 방법이랍니다. 또 어디 가세요? 쏙싹대 내려야지. 이곳 사람들에게 바다는 삶 그 자체. 여기서 태어나서 얘가 태가 묻혔어. 이 섬에가. 그래갖고 이 나이 대로 이때까지 늙었어. 이것만 해먹고 이것만 해먹고. 삶의 시간들이 홍합처럼 연걸어 있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밀려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성광 씨는 잠수 준비를 합니다. 물이 많이 빠지면 나와 홍합밭이
근데 지금 홍합밭이 안 나와. 이 물 밑에 있죠. 저런 거는 조그마잖아요. 네. 이제 큰 게 밑에 있어. 더 붙여. 붙여. 경사가 심한 갯바위에선 작업하기 어렵지만 그 대신 바닷물 아래엔 더 많은 보물이 있답니다. 안에는 엄청 많아. 그러니까 물 때만 되면 나오고 싶어갖고. 홍합 위에 뭐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죠. 여기서 오래 살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풀하고 풀인지 알아. 구별이 잘 안 돼. 바다 속에 거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더 큰 홍합을 캐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오랫동안 바닷물에 몸을 감추고 있던 홍합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야말로 물 반 홍합 반입니다. 물속에 가야 이럴 것 같다. 이 정도 된 거 달라니까 물속을 들어가야 돼. 크기가 큰 홍합은 따는데 힘도 더 든답니다. 이게 홍합 따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걸 이렇게 밀면 절대 안 떨어져. 아무리 밀어도. 예. 얘를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쳐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떨어지지. 그리고 이제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를 빈창이라 그러는데 얘가 이제 찔러줘야 돼. 아, 홍합 사이를요? 예, 그래가지고 제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제 아무리 오랜 경력에 숙련된 작업자라도 물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조업일수와 물때 때문에 최대한 많이 수확해야 합니다.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돼요? 보통 2시간. 홍합 작업은 그거밖에 못해. 물이 많이 빠진 사리 때 있잖아요. 그때는 3시간 길게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홍합을 채취하기 위해서 오로지 속도만이 답. 심장이 터질 듯 숨을 참고 바닷속을 헤쳐나갑니다. 귀한 자연산 홍합을 얻기 위해 벌이는 사투. 아우 힘들죠. 숨 안 쉬고 하는 건데. 근데 큰 걸 따고 싶으니까 욕심해. 그때 잠잠하던 바닷물이 갑자기 성이라도 난 듯 물살이 거세집니다. 파도와의 아슬아슬한 싸움. 물 조류가 여기가 굉장히 강해요. 먼 섬이라서. 우리는 이제 항상 다니다 보니까 물이 어디가 물 조류가 세고 한 거 아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 파도에 한번 휩쓸려갖고 막 머리 다쳐버리니까. 한순간도 방심은 금물. 매 순간 바다에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 시간 40년 경력의 정혜자 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캐야 하는 홍합. 이제 할머니들이 솜씨가 장난이 아니야. 갯바에서 이렇게 딱 붙어갖고 하는 거라서 엄청 힘들어요. 갯바위에 붙어있는 홍합을 따느라 허리 필 새도 없습니다. 자칫 발을 헛디뎠다간 그대로 바닷물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게다가 거센 파도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닷물 세례 중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파도 치는데 괜찮아요? 발 세들 때도 있고 중심을 잘 잡아야지. 중심 잘 잡으면 물로 해떡 넘어가고. 파도의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갯바위 작업. 위험을 감수하고 매해 갯바위에 오릅니다. 여기서 빠지면 큰일 났어요. 조심해서 따야지.
어머니 빠져본 적 있어요? 빠진 적 있지. 풍 빠져도 이만한 적지고 막 들어가서 할게. 가난했던 시절 먹고 살아야 했기에 바다를 등질 수 없었습니다. 힘든 노동 뒤 자연산 홍합이 주는 특별한 맛도 갯바위에서 버텨야 할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아그들은 저녁에 못할한데 한마이 좀 치매 없. 모자란 것 없이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영산도 사람들에게 자연산 홍합만큼은 여전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힘이 닿을 때까진 계속해서 갯바위에 오르고 싶은 외자씨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망 하나를 홍합으로 가득 채운 외자씨. 점점 차오르는 바닷물에 손이 더 빨라집니다. 2시간 내내 힘들게 캐낸 홍합. 이제 그만 작업을 끝내고 섬마을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45년 경력자답게 혼자 작업한 홍합이 떼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많이 땄어요? 많이 땄어. 오늘 통화들어는 많이 땄어. 이렇게 많이 따면 마음이 어땠어요? 좋지. 바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돌아서는 길. 올가을 첫 수확치곤 만족스러운 양입니다. 뒤이어 잠수를 하던 성광 씨도 서둘러 작업을 끝냈습니다. 보통 하면 이거를 열망을 해야죠. 아, 그걸로 한 열망 해야 돼요? 오늘 많이 못 탔어. 만족할 만한 양은 아니지만 크기로 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광 씨의 홍합입니다. 자연은 못 이겨요. 주는 대로 그날 많이 딸 때 있고 또 못 딸 때 있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기려면 안 돼. 그것이 섬 사람들의 이치. 한편 돌아가는 길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빨 한나면 5그릇 나오거든. 500g 가게도. 5g은 15,000원이면 10대면 15만 원. 나 이거 돈이야. 이것이 바로 고생 끝의 낙도. 온몸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입니다. 좋지. 기분이 좋아. 나는 바다하고 나하고 딱 맞는 것 같아. 나쁘다고 바다 나오면 좀 괜찮아. 바다는 섬 사람들에게 보물이자 전부인데요. 홍합배가 들어오면 섬안은 시끌벅적해집니다. 판매용으로 나갈 홍합을 일일이 까줘야 하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랍니다. 딸 때는 재미가 있는데 가지고 와서 이 작업이 더 문제. 딸 때는 막 그 욕심에 또 구운 거 만나면 막 그 재미가 있어. 막 따뜻 담는 재미가. 근데 와서 이 작업이 힘들어. 자연산 홍합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일이 손으로 떼줘야 합니다. 두주가 따다가 이게 뭉쳐갖고 찢었더니 손이 툭 쳐버리네. 조심하게 안 참고 몰라. 날카로운 홍합 껍데기에 손을 다치는 일도 다반사. 이제 손을 다치지 않고 껍질과 살을 잘 분리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 작은 칼 하나로 이루어지는 작업. 나도 여기서 몇십 년 살았는데 아직까지 이거 작업을 못해. 입 안 부르고 칼을 넣어. 쫙 안 부르고. 이게 노하우가 없으면 못 가요. 온전한 모양의 홍합살을 확보하기 위해 칼로 홍합 입을 벌린 후 껍질과 살 사이를 그림 그리듯 떼어낸 다음 관자까지 한 번에 말끔히 떼어냅니다. 옛날부터 하는 태풍아도 없었어. 하나도. 근데 이것이 생겨갖고 또 이렇게 됐어. 차라리 없어져 버리겠네. 왜 없어져요? 없으면 없은 대로 살 것 아니야. 무려 3시간에 걸쳐 홍합 까기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냉동 후 전국 각지로 판매될 겁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맞이하는 식사 시간. 홍합 음식이 푸짐하게 만들어집니다. 작업하고 와갖고 기력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칼국수를 온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해 먹었죠. 따온 홍합을 그대로 쪄낸 홍합찜은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 쫄깃한 홍합 한 점이면 갯바위에서 얻은 피로도 단숨에 싹 날아가곤 한답니다. 그건 뭐야? 진짜 맛나요. 나 칼국수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이거 한번 해주라고 엄마한테 하면은 엄마가 잘 안 해주니까 엄마 말을 잘 들어. 심부름도 잘하고. 아, 그럼 그때 해줬어요? 네, 그럼 엄마가 모든 일체를 갖고 해줬죠. 섬 사람들에게 홍합은 고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까먹는 방법이 있어요. 왜 이게 두 개인지 알아요? 이 감자를 이거로 눌러주라고. 이런 식으로. 이 감자가 맛있거든요. 이맘때 홍합은 감칠맛이 남다르다네요. 아, 요즘 이제 홍합이 알이 차서 제일 맛있을 때 특별한 가을 맛을 선사하기 위해 맨몸으로 바다에 몸을 던져 거센 파도와 싸우는 영산도 사람들. 섬 사람들에게 가을은 가장 힘든 계절이기도 하지만 가장 축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홍합이 맛있고 좋다 그런 말 들으면 힐링이 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바다와 고군분투 중이랍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요즘 또 다른 가을 보물을 위해 깊은 산을 누비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행 전 만반의 준비를 마칩니다. 저 지금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산으로 이제 밭사러 가러 갑니다. 올라올 때 됐죠? 이제 일반 먹는 버섯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이제 송이냉이도 올라오고. 오늘은 이제 철이 이제 버섯 철인 만큼 오늘 확인차 오늘 한번 떠나볼게요. 딱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가을 야생 버섯을 채취하러 가는 길.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저 따라 잘 오시면 돼요. 깊은 산중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가을 버섯들. 버섯 서식지를 찾아 가파른 산을 오릅니다. 두 사람이 오늘 목표로 삼은 버섯은 뭘까요? 오늘은 쌈싸리 버섯 따러 왔습니다. 바다에 산호랑 비슷해요. 산호 모양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그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쌀이 빗자루처럼 생겨 다양한 색으로 피어나는 쌀이버섯은 딱 이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손님이랍니다. 지금은 기온도 그렇고 자 비가 먼저 와도 위에서부터 많이 먹기 때문에 종균 퍼질 확률이 더 빠르고 이제 가을로 가면 갈수록 밀밭으로 내려가거든요. 이제 버섯 산행은 산 정상 위에부터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날이 지나면서 쭉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쌀이버섯을 만나기 위해선 적어도 해발 1000m 이상 산을 올라야 하는데 하지만 유례없는 더위 때문일까요? 좀처럼 버섯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아, 더덕이 나죠? 어디가 도덕이에요? 여기 있어. 오늘의 첫 약초 발견. 가뭄 속의 담비입니다. 처음 만난 귀한 약초이기에 아이 다루듯 공들여 캐봅니다. 이게 자연산 더덕입니다. 산이 저한테 주는 선물이죠.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고 그걸 보기 위해서 저희는 맨날 산에 올라갑니다. 형이 요 밑으로 칠 테니까 니 그 위로 치라. 보자가 그쪽으로 있을 것 같아. 가을 버섯은 주로
땅속에 포자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낙엽 주변이나 고목 등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산 바닥을 샅샅이 살펴보는데 형님! 거기 버섯 있어요? 아직 없어요? 버섯이 이제 올라올 때예요. 좀 더 지나야지 이제 좀 뭐라나 더 잘 보여요. 지금 이제 애들이 이만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지금 양이 좀 적죠. 자연 환경이 만들고 키워내는 버섯. 만나기 어려운 만큼 가을 버섯은 맛도 영양도 뛰어납니다. 두 사람이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산에 오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버섯이 춤을 춰요? 다 춤을 추잖아요, 막 주위에. 나잖아요 지금. 우죽순처럼 대나무 나듯이 막. 깨꼬리 버섯입니다. 요 쭉 올라와 있죠. 이제 싹 시작되고 있네요. 산 정상에 다다르자 모습을 드러내는 버섯들. 다양한 버섯들이 각기 다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0종의 야생 버섯이 자라고 있는데 그중 독버섯도 10%나 된답니다. 독버섯인데 흰 가시 광대버섯이라고 이런 거는 잘못 손대면 위험해요. 그 산에서는 웬만하면 버섯이라는 걸 모르면 아는 것만 채취하도록 하는 게 룰이고, 이제 확실히 내가 확실하지 않다면 산에서는 채취는 안 하시는 게 딱 좋습니다. 버섯은. 반나절을 꼬박 올라온 산행길. 떠나던 폭염이 다시 돌아온 듯 온몸에 땀이 피처럼 쏟아집니다. 산 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것도 다녀야 돼. 체력을 보강해야 돼. 버섯 산행은. 길도 없이 가파르고 험한 산속에서 벌이는 버섯과의 치열한 숨바꼭질. 왜 이렇게 가세요? 두 발가 너무 세서 두 발로 못 가요. 오랜 산행 끝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좀만 올라가면 된다 이제. 네?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형님 어디에요? 잡아. 살아요? 이제야 목표물을 만났나 싶었는데 요 비가 많이 안 왔네. 말랐어. 유난히 더웠던 날씨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비가 나서 이파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입이. 이게 풍성하지 않죠. 지금 비가 너무 가뭄이다 보니까 크지 못해서 얘가 대공은 좋은데 위에가. 이럴 때면 더욱더 목이 탑니다. 꿀맛이다. 지금도 너무 덥거든요. 너무 이게 경사가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고 두 발로 가다가도 네 발로 기어다니고 지금 딱 따라다녀 보니까는 경사 장난 아니죠. 지금 이런 데를 지금 계속 치고 나가야 됩니다. 버섯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 또다시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대이. 딱 좋다. 야, 앞에 한번 보세요. 안개가 뿌옇하게 펴가. 고된 산행 끝에 마주한 경치. 힘들어도 산을 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장관 때문이랍니다. 올라오면 마음도 편하고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나한테 이제 건강이 일단 최우선이니까 건강도 좋고 이런 약초를 만나면 기분도 좋고 나도 먹을 수도 있고 지인분들 드릴 수도 있고 그게 좋더라고요. 멋진 풍경으로 에너지 충전한 후 또다시 길을 나서는 두 사람. 그렇게 한참 산을 헤쳐나가던 중 출산해! 야, 붙었다! 이거 쫙 붙었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래. 요 뒤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싹 다 붙었어요.
전부 다 줄살이. 다 붙었네. 아, 1인 거 보면 기분 좋죠, 진짜. 주로 화렵수의 뿌리에 붙어서 공생하다가 이맘때쯤 땅 위로 솟아나는 쌀이버섯. 줄을 지어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이거 안 보려고. 이거 보려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지. 아, 이제 또 힘이 나죠. 이제 또. 용준아, 채취 한번 해보자. 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뿌리 쪽을 깊숙이 잘라줍니다. 이게 붙은 거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싱싱해 보이죠? 이런 게 참 맛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한테 삶의 낙이죠. 이런 거 높은 데 올라서 이런 거 딱 한번 보면은 기분 좋고 없던 힘도 생기고. 이 맛에 힘든 산행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수확한 버섯들을 애지중지 한 곳에 모아보는데 올가을 첫 산행의 결과물. 2명 강급 치고는 좀 모자랍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어차피 산행하다 보면 산이 주는 만큼 딱 자연이 주는 만큼만 우리가 딱 들고 오지 더 이상 욕심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애쓴 만큼 산이 안겨주는 선물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가을 첫 수확이니만큼 맛을 안 보면 섭섭하겠죠. 바삭한 쌀이버섯 튀김과 꼬들꼬들한 식감의 버섯으로 끓인 전골인데요. 맛있게 먹어보자. 많이 고생했다. 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고생 끝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산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산은 못 끊겠어요. 하여튼 제가 바다는 끊었는데 산은 못 끊겠어요. 산의 매력에 빠진 또 다른 사람들. 산에서 나는 다양한 식용 식물들을 연구하러 아침 일찍 산행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산에 어떤 약초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버섯들이 지금 버섯철이 조금 빠르긴 한데, 그래도 버섯들은 여러 가지 버섯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조식재 씨는 30여 년 전부터 약초의 매력에 끌려 우리나라의 특별한 약초들을 찾고 조사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기 힘든 특별한 약초들을 찾아 산을 오르는데요. 투구꽃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계곡 엄지 쪽에 많아요. 근데 예전에 사약의 재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두꽃뿌리가. 이 두꽃뿌리 하나만 이렇게 깨물어도 입술 뭐 햇바닥이 마비가 될 정도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약초의 서식지와 특징을 꿰고 있는 식재 씨. 또 바닥에 열매들이 좀 떨어지가 있죠. 주로 약용으로 쓰이는 게달의 열매. 동의보감에도 각종 효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말리면 요 향이 있어요. 근데 그 향이 고양이과 동물들한테는 기분을 좋게 하는 체험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특허 같은 데 보면 요 게달의 열매를 그 고양이 사료 첨가제로 만든다는 그런 특허도 있거든. 그 알면 약초고 모르면 그냥 잡초. 30년 넘게 약초를 점령했지만 가파른 산의 위험까지 점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험난한 산길 속 안전을 위한 주의는 필수인데요. 바로 그때 요 버섯들 이쁘잖아요. 앵두 색이죠. 앵두 낙엽 버섯. 이 모습을 놓칠세라 바로 사진에 담습니다. 여기서 득다리 버섯이라 그러는데 처음 발생할 때 부드러울 때는 식용을 해 잘랐어. 이게 딱
올라올 때 이때가 제일 이뻐. 이게 흔하지만 이게 좋은 거예요. 해발 1000m 이상에 다다르자 약속이나 한 듯 고운 자태를 드러내는 버섯들. 버섯을 조사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이 버섯들은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 없는 뭐 베타 글루칸이라는 그런 성분들도 많고 이게 영양소들도 동물 식물에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버섯들이 앞으로는 미래의 좋은 식품 소재들이 안 되겠는가. 새로운 식용식물을 발견하는 재미에 위험이 도사리는 산행길을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뭐가 있어요? 뱀이 한 마리. 조그마한 놈이네. 길을 막아선 맹독성 살모사. 깊은 산속에서 사는 살모사는 특히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새 살모사라고 그래요. 독은 굉장히 강하대요. 땅 색깔하고 비슷하잖아. 그래서 버섯 같은 거 만질 때 조심해야 돼, 이런 놈들. 조그마한 말벌집이 하나 있어. 멀리 있어. 초가을 활동량이 커지며 공격성도 높아지는 말벌도 산꾼들을 위협합니다. 땅 속에 있는 땅벌도 있거든. 땅벌 요놈들은 사람을 쫓아왔었어. 그 땅벌은 떼끌을 와서 하기 때문에 땅벌 조심해야 돼. 잠시라도 방심했다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때 또다시 뭔가를 발견한 식재 씨. 여기 소나무 담쟁이 맞아. 야, 요거는 진짜 엄청나게 단단하게 붙었다. 소나무에 붙어 기생하는 송담. 나이가 20년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살아있는 소나무에 주로 붙어 자라는데 얘들이 등굴손이라 그래가 여기 뿌리가 있거든. 그걸 감고 소나무의 진액을 다 빨아먹어버려. 그러면 소나무도 나중에 걔를 다 말라 죽어요. 소나무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송담은 소나무에겐 최악의 손님이지만 약초꾼들에게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송담이 특허 같은 데 보면 항암제도 만들어요. 요 등굴 가지고 담쟁이 등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송담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먼저 땅 쪽 뿌리부터 잘라주는데 다 잘랐습니다. 이제 소나무를 휘감고 있었던 넝쿨 부분을 제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 같이 해보자. 갑자기 발견하는 거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촬영 중에 발견한 거라 그러네요, 따기가. 쉽사리 소나무를 놓아주지 않는 송담 넝쿨. 송담 넝쿨에 온 힘을 쏟아냅니다. 하단놀이. 내 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와이프 집사람이 당뇨라 떠갖고 가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되네요, 이거. 1시간이 넘도록 벌어지는 송담과의 사투.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안 되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송담 채취 작업에 기운이 다 빠져버린 승용 씨. 힘이 딸려서 못 올라가겠어요. 먹을 만큼만 더 갖고 가야겠어요. 끝도보다는 결국 넝쿨 제거는 포기. 약재를 위해 송담의 일부분만을 잘라내기로 하는데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물입니다. 자, 이 소나무는 살겠죠? 개물로 작을 거예요, 지금. 그냥 가시 같은 거 없애졌으니까. 소나무도 승용 씨도 홀가분한 순간입니다. 아내에게 줄 송담을 얻었으니 채취하느라 힘들었던 건 어느새 싹 잊었습니다. 껍질을 벗겨낸 후 나무 속만 챙깁니다.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땀을 쫙 흘리면은 한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
대국이다. 진짜 되겠는데. 다 왔다. 고된 산행 끝에서 만난 시원한 계곡. 산꾼들에겐 이곳이 천국입니다. 어우, 시원해라. 어우, 날아갔다. 어우, 시원해라. 나는 이런 산속에 있는 온갖 생물 자원, 뭐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 버섯 같은데. 그리고 그거 찾아서 많이 이제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이 산이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산이 주는 즐거움을 알기에 사시사철 험한 산을 찾습니다. 잠깐의 달콤한 휴식 끝에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침엽수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저게 뭐 있어? 나무에 달린 건 다 곰팡이 새는데. 어렵게 발견한 꽃송이 버섯. 예년보다 높은 기온의 날씨를 버티지 못했나 봅니다. 이맘때 아니면 버섯은 못 봐요. 보고 그다음에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버섯들이 제대로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더 부지런히 버섯을 찾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체력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힘겨운 버섯과의 숨바꼭질. 바로 그때 이야, 꽃송이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어이, 신봤다. 짬뽕 끓여 먹어야지. 짬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신봤다니까는. 여기 봐라. 요 빨간 열매가 달려있다. 이거야말로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인데요. 진짜 신받습니다. 꽃송이만 보고 이걸 못 봤어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 산삼뿌리를 캐보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이구, 사본 좋네. 나이는 한 10년도 안 되고, 한 7, 8년, 한 10년 미만 정도거든. 소리도 있죠.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머리 말아야 되는데 너무 작아. 한번 별론데. 약초 보존을 위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시 잘 심어줍니다. 갑시다.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큰 성과가 없어서인지 쉬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 잠시 후 야, 크다. 어디. 여봐. 저기 봐라. 풀 속에. 극적으로 마주한 꽃송이 버섯. 생생한데? A급인지 알죠? 터졌네. 주로 침엽수 주변에서 자생하는 꽃송이 버섯은 면역력에 좋기로 유명한 버섯입니다. 꼬들꼬들해. 싱싱한 편. 산이 준 귀한 선물이 부서질세라 애지중지 채취합니다. 꽃송이 버섯입니다. 진짜 꽃다발처럼 생겼네요. 기분 좋지.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일주일 스트레스가 싹 풀리죠. 이 맛으로 오는 거죠, 뭐. 힘들게 산을 오른 이들에게 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꽃송이로 짬뽕을 해서 먹어보려고요. 힘든 산행 후에만 맛볼 수 있는 꽃송이 버섯 요리라네요. 오늘의 메뉴는 꽃송이 버섯 짬뽕. 얼큰한 국물과 담백한 꽃송이 버섯의 만남은 환상이랍니다. 이맘때만 만끽할 수 있는 가을산의 맛. 이 맛에 내일도 또다시 가파른 산길에 오를 겁니다. 피로가 다 날아갔어요. 너무 맛있어요. 산에 다니는 사람 특권이지 뭐 지금 이러고 먹는 거는.